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리더 한 사람의 검소함이 과연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런데 오늘은요, 수천 년 전의 고전, 바로 논어에 기록된 우임금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주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검소하게 살았던 한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를 극찬했던 공자의 생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뭔지 경물 취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이걸 현대 CEO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허름한 옷을 입은 왕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지도자 우임금인데요. 과연 그의 그 초라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숨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검소하게 살았던 왕 우임금의 역설. 네. 먼저 우임금이 가진 그 놀라운 반전, 그러니까 그의 삶에 담긴 역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걸 보시면 우임금의 두 얼굴이 딱 보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개인적인 삶은요, 정말 소박해요. 식사도 간단하게, 옷도 낡은 걸 입고, 자기가 사는 궁궐도 아주 허름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공적인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완벽하게, 의식에 입는 옷은 최고로 화려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홍수를 막는 대규모 공사 같은 데에는 나라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이 극명한 대조, 바로 이게 그의 리더십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공적인 의무를 앞세운 리더십, 이게 나중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죠. 바로 공자에게 정말 깊은 감명을 주게 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우임금,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라고요. 왜냐? 자신은 아주 검소하게 먹고 입으면서도 귀신, 그러니까 조상신께 드리는 제사에는 효를 다했고 자기 옷은 허름해도 제사 예복은 가장 아름답게 갖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사는 집은 보잘것없었지만 백성을 위한 수로공사에는 그야말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자가 존경했던 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편안함, 개인의 사치, 이런 것보다 백성을 위한 의무에 모든 걸 집중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다. 이게 바로 공자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우임금의 삶의 방식이 그냥 저 사람 참 착하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요. 나중에 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네, 바로 경물치지. 한자라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물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진짜 알매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우임금을 보세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리더에게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행동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경물, 즉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에 지식을 쌓고 치지, 뜻을 세우고 성의, 마음을 바로잡고 정심, 결국엔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족, 재가, 나라, 치국, 나아가 온 세상, 평천하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 그 씨앗이 바로 경물인 셈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2500년 전 철학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지혜가 바로 오늘날 서울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시간은 25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여기는 서울의 한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대표인 현우 씨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자금은 부족한데 꿈은 너무나도 큰 거죠. 바로 그 막막한 지점에서 그는 문득 고대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현우 대표는 우임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잠깐, 우임금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백성을 위한 홍수막기, 즉 치수 사업이었어. 그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치수 사업은 뭘까? 하고 생각한 거죠. 그 답은 번지르르한 사무실도 화려한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품의 본질, 그리고 고객 만족. 그는 여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부어붓기로 결심합니다. 우임금처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투자 미팅 때 투자자는 그 허름한 사무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던 팀원들의 눈빛과 제품의 완성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힘을 믿었던 현우 대표는 마치 우임금이 백성의 신뢰를 얻었듯이 투자자의 마음을 얻어내서 회사의 미래를 활짝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교훈, 바로 본질이 형식을 이긴다는 거죠.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고대 왕과 현대 CEO, 이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본질에 집중해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그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진짜 치수 사업은 무엇인가요? 겉모습에 신경 쓰느라 놓치고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